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을 위해 투자자분들의 사연을 찾아보면 정말 해외 선물 실패 사연이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보다 주식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을 텐데도 해외 선물 실패 사연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해외 선물이 고레버리지, 고변동성으로 인해 투자 난이도가 그만큼 더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해외 선물 실패로 선물 시장에서 퇴학을 당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장인이고 그래도 월 9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분이라서 담담하게 실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사연을 읽는 저는 좀 안타깝고 앞으로 이분이 잘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6개월 마이너스 6천만 원 해외 선물 퇴학자의 담담한 이야기. 반갑습니다. 해선갤러 여러분. 저는 시드 5천만 원으로 5개월 만에 6천만 원을 잃은 퇴학자입니다. 해선을 끊지 못할 테니 퇴학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군요. 아무튼 이 글은 제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실수를 되짚어보고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영원히 남기는 기록입니다. 먼저 저는 월급 세후 실수령 900만 원 정도인 출근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전문 직종 일종 맞고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아주 충실하게 제 월급을 그대로 싹 다 날렸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나스닥 선물롱을 잡으면서 12,500부터 12,030까지 악기처럼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평단을 낮췄지만 결국 1시간 전 마지막 스탑까지 돌았고 끝장이 났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다시 12,120을 가네요. 저는 꼴에 도박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스탑로스를 아주 충실히 꼬박꼬박 걸어놨고 그래서 크게 한 방을 맞고 퇴학당하지 않았지만 6개월 내내 월급을 넣고 녹아 죽기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녹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 전체를 깔끔하게 모두 날렸습니다. 월급이 900만 원이라 불행히도 깡통을 찬다는 생각보다는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이거 다시 해봐야지 이번엔 성공할 거야 라는 병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왜 이 모든 돈을 꼬랐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파악한 원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국장 세력주에 단타를 치던 사람입니다. 어줍지 않은 경험과 지식으로 국장 세력주의 차트를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기준을 해선에 맞춰보니 놀랍게도 잘 맞았습니다. 기법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속칭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걸 먹는 정형화된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기만 하면 먹지만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경험으로 그게 나올 만한 곳에 걸었습니다. 미사짐처럼 저런 식으로 저는 데드캣 바운스에서만 놀았고 며칠 정도는 잘 먹혔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에는 데드캣 바운스가 원래 나와야 할 것을 쉽고 더 아래로 끌고 가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망각했습니다. 각종 지표들, 갈려나가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 연준의 강도 높은 발언들, 데드캣 바운스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포가 일단락되어야 나오는 건데 그 공포가 곱하기 100배가 되어버리면 데드캣 바운스고 님이 쌍지랄이고 다 X되는 걸 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잡설이가 길었는데 이제부터 제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저 같은 실수를 따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6개월 동안 6천만 원을 날린 방식을 이제부터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와 RSI, 거래량, 지지와 저항 등을 보고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내려가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저점이 어딘지 안다고 광호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풀매수하였습니다. 그러고 또 꼴에 깡통차기는 싫다고 전저점 바로 아래에 스탑로스를 걸어 놓았습니다. 왜? 풀매수를 했으니까 물탈 돈이 없어서 전저 아래로 스탑로스를 거는 것 말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풀매수를 안 했으면 그냥 밑에서 더 사면 됩니다. 근데 왜 풀매수를 했을까요?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그래서 전저를 깨고 스탑이 돌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전저를 깨고 스탑이 돌았다. 보통 나 같은 사람의 스탑을 돌리고 나서 튀어오르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빡쳐서 스탑이 돈 곳보다 조금 위에서 다시 팔릴 만큼 풀매수를 하고 갱신된 전저에 스탑을 걸어 놓습니다. 잠깐 오르는 척 하다가 전저를 또 깨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빡쳐서 다시 오르고 무한반복하게 됩니다.
보통 이 짓을 2번에서 3번 정도 하면 저도 현타가 와서 그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2번에서 3번 동안 발생하는 수수료와 전자를 깨면서 생기는 짜잘한 손해를 합치면 금방 손해는 3에서 4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왜? 풀매수했으니까요.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그냥 녹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전형적인 개미입니다. 제가 데드캣 바운스를 잡은 줄 안다고 다른 개미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멍청한 병신이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본 제 페인입니다. 더 큰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한 번에 레버리지를 많이 썼습니다. 레버리지를 많이 쓰다 보니 자연히 스탑로스가 타이트해집니다. 나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푸틴, 바이든, 파월 이란 최고 지도자 아니면 누가 됐든 하여튼 세계의 거시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들과 매일 저녁이면 지겹게 나오는 온갖 지표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인정한 곳에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지 않고 더 내려가면서 스탑이 돌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계속 스탑이 돈만큼 매수를 하게 됩니다. 풀레버리지로 한 포지션에 들어가다 보니 시간에 쫓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반등이 안 나오면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쓸데없이 샀다 팔았다 하면 수수료로 계좌를 녹이거나 제대로 된 스탑과 추매를 못한다거나 시간에 쫓기는 사람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를 겪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이 포지션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확신과 레버리지 그리고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개 중 한 개만 어긋나도 모든 게 꼬입니다. 솔직히 해선을 접지는 못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그냥 무금 노동했다 치고 결국 도파민 중독에 절어서 저는 해선을 또 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자유로워지기. 몇 포 손절을 정하게 되면 스탑을 건들고 치솟는데 열이 받거나 손절선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포 손절이 아니라 시간 손절을 한다면 개미들의 유일한 장점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가벼움입니다. 위아래로 스탑 몇 포씩 거는 게 아니라 시간 손절을 걸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바보 같은 확신에서 자유로워지기. 이게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꺾일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고 확신이 아닌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여기서 내 시나리오는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기. 시나리오에 맞지 않거나 시나리오에 배정된 시간이 끝나면 무조건 포지션 청산하기.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에서 자유로워지기. 시간 손절을 하면서 물타기나 추매는 하지 않기. 마이크로 한 계약으로만 많이 버는 것보단 손익비를 맞추는 데 집중하기. 손익비가 충분히 검증되고 나서 마이크로 한 계약으로 마이크로 2계약을 들어갈 돈이 벌리면 그때 2계약하기. 입금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천천히 다시 해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많이 버시는 분들은 태학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지표를 잘 보고 주식을 잘하는 줄 알았지만 시장님은 그런 저를 첩해고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전업 말고 꼭 본 직장이 있다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 6천만 원을 쳐날렸지만 그래도 다시 해선을 할 생각이 드는 건 결국 직장에서 바보 병신 연준 마냥 저한테 뿌려주는 월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손절을 치고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건 다음 달에 들어오는 월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퇴학당했지만 아직 학교를 나가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장을 못 떠날 거 떠난다고 구라치진 않겠습니다. 대신 더 나은 방법으로 시장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투자라는 게 고레버리지일수록 고변동성일수록 투자하는 사람의 도파민을 더 많이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 말대로 그래도 연준처럼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창출해주는 직장이 있어서 다시 일어서서 투자에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참 월급쟁이들이 투자를 할 때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월마다 들어오는 피 같은 현금으로 다시 투자의 심장을 뛰게 하니까요. 요즘 고변동성으로 인해서 많은 레버리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분도 현재 시장의 고변동성으로 인해 안타깝게 피해를 보신 것 같고요. 이분이 다시 재기하기를 바라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